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했는데 뭔가 기분이 나빠. 아니, 핸드폰만 쳐다본다든지 건성건성 대답하거나 은근히 무시를 한다든지 이런 적이요. 그 순간 어떠세요? 내가 준비한 모든 말들이 힘을 잃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일상뿐 아니라 회의를 할 때나 면접을 볼 때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요, 이 순간을 끝이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무시당하는 태도를 역으로 이용해서 대화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판을 설계하는 EFR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대화를 하든 요리조리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유형은 자기 우위 확인형입니다. 이분들은 대화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 이런 거를 좀 드러내야 안도감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하든 처음에는 나 이거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정을 담아서 준비한 설명을 딱 시작을 했는데 끊어버리고 그건 기본이잖아요, 다른 건 없나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순간 많이 위축되시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단순히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상황의 중심에 서 있고 싶다, 이런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그 욕구만 일정 부분 충족된다면 대화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하시게 되더라고요. 특히 경험이 좀 풍부하거나 조직 내에서 권위가 높으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방어 기제형입니다. 이 유형은 처음부터 상대를 쉽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한테 설득당하지 않겠어, 이렇게 굳게 맘먹고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무심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여서 심리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 일을 직접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정도 일로는 내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핵심 심리는 혹시라도 이용당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인 거죠. 우리를 외부인으로 인식하고 주도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거에 가까운데요. 이런 분들은 근데 마음을 한 번 열기가 어렵지 계속 장기적인 파트너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인정 욕구형입니다. 이 유형은 대화 내용의 자체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팅 내내 휴대폰을 본다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중간에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분들의 심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위치, 역할이나 존재감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들여야 마음이 풀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안이 아무리 훌륭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대할 때 먼저 존재를 인정해버리는 그런 멘트나 태도를 보여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은 겉모습은 좀 비슷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제각기 모두 다른데요. 어떤 분은 스스로 우위를 확인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좀 이용당할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단순히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빠르게 파악해야만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대화를 좀 유리하게 우리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상대방보다는 내가 위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건데요.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면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 해소가 아니라 상황 반전입니다. 여기서 쓰는 방법이 공감, 리프레임, 주도권 회수 3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역시 공감. 상대 기분을 먼저 인정해줘야 됩니다.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내가 말한 게 맞다, 내 시각이 인정받았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심리를 먼저 인정해주고 채워줘 버리면 의외로 금세 태도가 누그러지는데요. 이게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그냥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나 감정의 뿌리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다시 언어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상대는 와, 이 사람은 내 얘기를 귀담아 듣네, 이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경계심이 풀리고 굳이 눌러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맞아요, 대표님 말씀처럼 그건 기본입니다. 저도 그게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시각으로도 충분히 보실 수 있죠. 저도 그 관점에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요, 단순히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 타당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공감은 항복이 아니라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말투를 직접 반박하거나 맞서기보다는 먼저 인정해버리면서 감정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심리적 욕구를 먼저 채워져 버리면 대화의 긴장도는 낮아지고 다음 단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을 틈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리프레임, 재정의인데요. 대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공감으로 상대의 기분을 좀 안정시켰다면 다음 단계는 대화의 흐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리프레임입니다. 재정의란 상대가 말한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거나 그 의미를 좀 확장해서 새로운 논점으로 끌고 가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 말도 맞지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부분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거죠. 세 번째는 리테이크, 주도권 회수인데요. 대화의 흐름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기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화는 완전히 상대 주도로 흐르게 되고 우리는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명하는 사람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 흐름을 되돌리려면 강제로 막 반박하거나 내 감정을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대화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확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묻는 행위가 아니에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대화의 주도권이 미묘하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원래 사람은요, 질문을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답을 쫓게 돼 있어요. 근데 답을 하게 되다 보면 이 과정에서 역할이 바뀌어버립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판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고요. 대답하는 사람은요, 응답자가 돼버리거든요. 우리는 심리적인 구조 변화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상대가 그건 다 아는 얘기네요,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할 때 그 말에 당황해서 설명을 막 덧붙이는 대신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선생님처럼 경험 많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방식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이 한마디로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말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이때 제안은 내가 그냥 준비해온 게 아니라 고객이 말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니까 설득력이 배가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상황을 보겠습니다. 고객이 대화 중에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를 무시하고 설명을 이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럴 때는 요즘 일정이 많으셔서 정신 없으시죠?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현재 가장 관심 두고 계신 프로젝트는 어떤 건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렇게 대화 중심으로 끌고 오고 자연스럽게 휴대폰에서 시선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때 질문은요, 짧고 명확해야 됩니다. 길어지면 신문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좀 방어심을 자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상대방의 대답이 끝나면 바로 내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그 대답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을 던질 때 더 대화를 깊이 끌고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대화는 단방향 설명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되니까 상대는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순간부터 고객은 내가 제시하는 솔루션을 판매자가 밀어붙이는 제안이 아니라 내 필요에 맞춘 해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도권 회수의 본질은 상대방을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 속에서 필요한 문제를 이끌어내고 그 해답을 제시해주면 무시하던 태도는 사라지고요. 대화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내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대화에서 무시당하는 건 어떤 경우든 기분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EFR 공식을 적용하면 그 순간은 굴욕이 아니라
반전의 신호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감으로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고요. 리프레임으로 흐름을 확 전환하고요. 질문으로 주도권을 회수해 오는 겁니다. 자, 이 3단계는 단순한 말 기술이 아니라 심리전인 거죠. 기억하세요. 대화의 승패는 누가 더 말을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이 판을 설계하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 무시를 발판 삼아서 이 관계의 주인이 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 이후에 누군가가 말을 끊거나 비웃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 이제부터가 시작이야.